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상남 금성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성녀가 화성남한테 뭔가 대화의 주제를 제시를 해보고자 해요. 화성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뭔가요? 결혼 후에 여자들이 경단녀가 되는 거에 대해서 화성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지금까지 아기가 이제 돌이 된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못 하게 됐든 안 하게 됐든 어쨌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솔직히 저는 결혼 전에 제가 그렇게 남들이 흔히 말하는 경단녀가 될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계속 다닐 줄 알았어요? 그렇지. 왜냐면 나는 음. 솔직히 뭐 내가 일을 하면서 일적으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은 없지. 근데 일이 재미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 그 직종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부를 하면서 다니고 있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런 거에 관련돼서 또 나는 대학원도 갔었잖아. 그러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경단녀로 지내고 있을지 몰랐지.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완전 그냥 주부인 거잖아. 그치, 지금 전업주부지, 거의. 전업주부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가졌을 때 그게 조금 우울하게 왔었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왜냐면 물론 화성남이 이렇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고 나한테 월급을 다 맡기고 이렇게 주잖아? 근데 내가 돈을 안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약간 부담이 있었나? 아니 부담이라기보다 내가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인 거야. 내가 그동안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내가 다 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했었어. 근데 이제 내 눈치를 봐야 되는 거구나. 약간은 그렇지. 왜냐면 이제 공동의 돈이 되는 거고 자기 월급에 있어서 한해서 내가 이제 나눠서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약간 내가 비생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우울했거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내가 너무 갑자기 초라해진 기분이었어.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런 우울한 마음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은 안 들지. 근데 아마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이든 출산이든 육아든 어떤 이유로서든 여자들은 경단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나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많겠지. 응.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그 결혼하기 전에, 아니 어쨌든 경단녀가 되기 전에 그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 어느 정도 위치에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그게 더 크게 올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거를 그냥 한순간에 그렇지. 포기를 해버리나. 그래서 나도 솔직히 뭐 아기를 낳고 내가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일을 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내가 복직을 하든 아니면 솔직히 뭐 다른 직장을 찾든 간에 지금은 아기가 너무 눈에 밟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이제 그냥 일반 회사원들처럼 이렇게 육아휴직을 써가지고 뭐 1년 정도 써가지고 뭐 1년 후에 복직의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1년을 못 쓰든 뭐 3개월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뭐 나는 복직할 것이다 이렇게 뚜렷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처럼 아기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때 어린이집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일을 뭐 파트타임이든 뭐든 찾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그 시간 동안 애기랑 너무 정이 든 거야. 잠깐 애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불안하겠네. 왜냐면 지금까지 뭐 매일매일 한 날 한 시간 뭐 진짜 다 같이 나랑 있으면서 이 아이가 커가는 거, 뭐 잘하는 거, 이 아이가 못했던 거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항상 보면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덜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다가 나는 직장이 이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장이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 전에는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 직업은 평생 직업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 솔직히 그랬는데 지금은 평생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면, 진짜 냉정히 말해서
내 아이가 크는 거를 볼 수가 없고 남의 아이들이 크는 것만 보는 거잖아. 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가슴 아파. 응, 지금에 와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음. 차라리 아기가 조금 커서 자기 앞가림 하고 뭐 진짜 초등학생 최소 초등학생까지만 되더라도 그냥 뭐 학원 다니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어디든 뭐 시댁이든 친정이든 맡기면서 내가 조금 부담감을 덜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다못해 아기가 어린이집에서든 유치원에서든 뭐 발표회를 하든 뭐 참여 수업을 하든 나는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내 애가 나를 정작 필요로 하는 시간에는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과연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요즘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막 그 주변에서 임용고시도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좋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다시 도전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물론 1년 뭐 2년 공부하는 거 뭐 어떻게 애기 데리고 진짜 너무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난 본질적으로 문제가 이 직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보다는 이제 더 붙어 있는 시간이 좀 더 이제 짧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붙어 있더라도 뭐 엄마는 거의 24시간 내내 붙어 있다면 나는 뭐 나갔다 오는 시간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에 비하면은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큰 불안감을 이제 못 느낀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남자들은 응.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엄마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애기랑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애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을 느낄 것 같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이제 회사를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꺼려지는 거지. 내가 이거 복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다시 다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애기를 키워야 되나. 근데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진짜 그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근데 선택은 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애기를 100% 내가 이제 만족하고 애기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진짜 애기를 그냥 계속 보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근데 애기도 어느 정도는 많이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같이 하겠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지.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솔직히 내가 100% 만족하고 애기도 100% 만족하는 방법은 없어. 그렇지. 나랑 애기랑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더 좋다는 그런 건 없어. 뭐 물론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은 되겠지만 솔직히 엄마가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해서 물론 열심히 하는 엄마들도 있어.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얘랑 잘 놀아주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좀 어린이집에 가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에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 근데 지금은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도 좀 약간 꺼려. 걱정스럽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물론 TV에서 막 이렇게 뭐 아동학대다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나는 더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봐왔고 그런데 일단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뭐 돌도 이제 같이 난 애를 벌써 뭐 엄마가 뭐 딱히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린이집에 맡겨? 우리 엄마나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쉴드를 쳐줄 수 있냐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어. 어. 근데 내가 직장을 딱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 응?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니네 왜 어린이집에 애를 맡겼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자기 뭐라고 할 거야? 아니 그 와이프만의 좀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이라도 이게 조금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너무 애가 어리지 않니? 요새 TV에서 막 그렇게 학대를 하고 한다는데 애기가 집에 와서 얘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했을 때 남편은 그래도 뭐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은 보내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잘 주의 깊게 좀 애기 상태를 봐야지. 애기가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돼? 원래 하던 행동과 좀 많이 다른 행동을 한다 싶으면은 뭔가 항상 이유는 있는 거잖아. 그것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우리 몫인 거지. 우리가 좀 더 잘 살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자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다시 이렇게 직장으로 복귀를 할 때 아기를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 물론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인데 그런 것조차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 직장을 안 다니는데 보내는 거면 더 눈치가 더 보이겠지. 더 보이지. 더 많이 보이겠지. 그래서 나는 그것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게 닥쳐왔잖아.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같이 일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고객력자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지금은 거의 10년이 넘었지 경력이. 그래서 원감 자격증까지 있으신 분이었어. 근데 그 선생님 딸이 지금 아마 이제 초등학교 갈 때가 됐을 거야. 근데 시부모님한테 애를 맡기면서 본인이 이렇게 계속 일을 다녔던 스타일 케이스였거든.
근데 그 선생님은 자기가 신랑보다 더 많이 벌어도 애가 아프면 자기 탓이래. 그래? 시어머니한테, 아,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애가 아프면 자기 왜 탓이래. 애를 뭐 제대로 안 봤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대. 그래서 그게 너무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면 똑같이 맞벌이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애가 아픈 거를 걱정 안 하는 부모는 없는 건데, 애가 아픈 거를 엄마가 제대로 안 봐서 이렇게 애가 아픈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계속 맞벌이를 해왔던 사람들도 그런데, 그래. 그렇잖아. 억울한데? 그렇지, 억울하지.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일이지. 솔직히 나는 근데 일도 여자라고 하면서, 해서 100% 육아에 전담하라는 그런 건 없잖아. 그것도 너무 불공평해. 여자도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인 거고,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인 건데, 충분히 생산적인 일을 해왔던 사람인 거고, 그래서 뭐, 딱히 직장을 지금 다니지 않더라도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나는 지금 1시간이라도 솔직히 나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 요즘에. 왜냐면 항상 애기랑 붙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없잖아. 왜냐면 진짜 불과 2년 전만 해도 진짜 모든 시간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거든. 근데 진짜 하루아침에 뭐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1도 없는 거야. 하다못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애가 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막 숨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어. 평소에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이게 막 힘든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애를 뭐 이렇게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애기가 이제 뭐 그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파트타임이라도 뭔가 자기가 뭘 배우거나 아니면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애기가 아프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네가 제대로 안 봐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화살이 돌아온다면 그것도 너무 불행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고민이 돼. 근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게 왜 어린이집 보냈어? 엄마가 보고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남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어쨌든 경단녀이신 이제 여성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사회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꺼리낌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모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남자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남자분들도 그 고민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같이 뭐 육아면은, 예를 들어서 육아면은 더 육아에 이제 참여하는 거지. 아빠가 더 많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 엄마의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은 그게 조금이나마 더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부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감추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부부나 각자 가정만의 사정이 다 다르듯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도 육아가 숙제가 되지 않고 뭔가 이게 그 본인이 인생의 다 즐거움의 하나가 돼야지. 본인이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야 될 뭐 무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힘든 것들을 그냥 남편한테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힘들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안 하면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기에 왜 이걸 모르지? 이건 당연한 건데 진짜 모르고 저렇게 모르는 척 하는 걸까? 아니면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신혼 초에는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몰라요. 말하는 저희랑 몰라. 화성남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치사한 거 하나하나도 얘기한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랬어? 이런 거는 내가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닥달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 책임을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한다면 남편들도 좀 귀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전국에 계신 모든 경단녀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